자,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시작한 홍준표 대표 이야기입니다. 어제 대구 방문에 이어 오늘은 울산을 찾았는데요. 이현수 기자, 네. 오늘 울산에서는 앞치마까지 둘렀다면서요? 네, 오늘은 울산에서 토크 콘서트를 하기 전에 봉사활동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그 울산에 있는 실버 복지회관을 찾아서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고리 오륙고기를 찾았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찾았는지 감이 오시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날을 세우기 시작하는 홍준표 대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원전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 홍준표 대표 이야기 같이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노영희 변호사 잠시 뒤에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자, 이현수 기자 이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보수의 심장 대구부터 첫 토크 콘서트 네. 시작했는데 첫 콘서트부터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네. 이유입니까? 네, 어제 저희가 사실 홍준표 대표가 서문시장에 감사 인사 방문한 것까지만 보여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한 2천여 명이 참석을 했고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 홍준표 대표도 이 정도면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라면서 자평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이야기도 나와서 좀 민감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크 콘서트의 막바지에 홍준표 대표가 직접 노래를 불러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었는데요. 우선 잠시 들어보고 가실까요?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오면 아니지만 이 가슴 내 꿈도 많았지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뒤벌새 없이 나는 뛰었지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남은 인생 잘 해봐야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잘하시네요, 노래. 네, 앵콜은 예. 다음에 와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분명히 토크 콘서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사이틀 공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렇게 사람 많은 데서 노래 부르기 좀 쉽지 않은데 노영희 변호사 들으시기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좀 약간 투박하면서도 뭔가 지금 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정감이 노래. 느껴지는 바로 그 부분을 노린 게 아닐까도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제스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했는데 또 하나 좀 의미심장하게 들었던 것은 가사가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 밤이나 낮이나 이런 말이 나와요. 네. 그리고 또 나머지 인생 잘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혹시 지금 현재 내 손에 대선이나 뭐 이런 정권은 없지만 앞으로 좀 그쪽을 향해서 정진하겠다라는 거를 대구 시민들에게 알린 게 아닌가.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이제 했던 것이 명확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이 보수들을 결집시키겠다라고 한 의미를 이번에 노래에 담은 게 아닌가. 네. 뭐 언뜻 보면은 토크 더하기 콘서트 아니냐 까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어제 그 토크 콘서트에서도요 본인이 대선 후보 때 대구 와서 홍도야 울지 마라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걸 부른 건 박 전 대통령 갔어도 이 오빠가 있다라는 의미였다라고 좀 강조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제천에 방문했을 때는 울고 돕는 박달재, 서산에선 서산갯마을, 부산에선 돌아와요 부산항해 이런 노래들을 불렀는데 이 해당 지명이 담긴 제목에 담긴 그런 노래들을 불렀죠. 그러면서 이제 뭐 강조하고 싶었던 건 사실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에도 이 뭐 새로운 인물들이 있는데 너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몰두해 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자신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런 노래 불렀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홍도야 울지 마라를 부른 의미를 알고 나니까 홍준표 대표 어제 발언 더욱 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대목이 있는데요.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시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오래 시간 동안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빨리 석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본전이 본부가 대구 맞죠? 경북이 맞죠? 51%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의 계류 중일 뿐이지 출당을 하는 이야기를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게 바꾸서 한번 쳐주세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앞으로 우리 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그것은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목소리 잘 들으셨습니까? 앞선 두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해달라. 그리고 출당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 기다렸다는 듯이 출당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 더더군다나 저곳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였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작심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항상 그 홍 대표께서는 좀 정면 돌파를 되게 좋아하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 파장을 일으킨 다음에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 같은 것들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저희가 또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사실 홍보를 해주는 효과가 그러니까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이제 그 떠난 사람이고 그렇다면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인정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나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훌륭하겠지만 그분을 치우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야만 되는 것이니 당신들이 나를 좀 지지해달라.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노영희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 포인트를 대선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다면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갇혀있는 그 20%의 지지율을 뚫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홍 대표가 굳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내에서 지금 혁신위가 그 혁신위 내에서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 논의 안 할 수가 없다. 시기적으로 좀 밀어놓은 것일 뿐이지 추후에 논의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홍 대표는 오늘 이 질문이 나올 걸 예상했다라면서 사실상 이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거란 준비해온 대답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현수 기자도 지적했지만 홍준표 대표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당 시켜서 되겠느냐 이렇게 좀 박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예. 말이 바뀐 거죠, 지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 4달 전쯤에 발언과 좀 많이 바뀐 분위기인데 4달 전에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했었습니다. 네. 경남 창녕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요. 선거에 유리하게 판을 이끌어가려고 이미 정치적 사체가 된 박 전 대통령의 등 뒤에 칼을 꽂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건데 사실 이제 와서는 이제 출당 조치를 논의하겠다라고 하니까 좀 앞뒤가 바뀐 뉘앙스입니다. 아무래도 사실 당시에는 대선 때 좀 늦게 출발을 했잖아요. 홍준표 당시의 경남지사가. 그리고 지지율도 이제 한창 올려야 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라고 생각되는 그런 세력들은 모두 다 모아야겠다라고 이제 전략을 짰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 단체의 그런 지지까지 받아야 했다. 그래서 친박의 의원들이라고 보이는 그런 분들도 다시 입당을 하는 그런 절차까지 밟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실 대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모든 지지 세력을 끌어모으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좀 이런 발언을 자제했다면 지금은 이제 많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때 자신이 이제 대표로 올라섰고 당을 새로 꾸려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병기 기자 말 중에서 지금 친박계를 다시 입당시켰다는 건 아니고 그 징계를 내렸다가 당원권을 회복시켰던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 정치권은 어떤 반응일까요? 특히 바른정당 반응이 좀 궁금해요. 그렇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꺼내든 것에 대해서 우선 하태경 최고위원이 가장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면서 정치적 폐륜화라고 좀 격한 그 비판을 내놨는데요. 아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차이점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이 다른 입장을 취한다는 게 바른정당에게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들으시기에 하태경 최고위원의 저 발언,
바른정당의 위축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낸 거로 좀 보이십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줄타기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박과 바른정당과 사이에서 한쪽에 손을 내밀었다가 당겼다가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시는데 지금 본인이 판단하기엔 친박을 일단은 배척해야 되는 타임이라고 지금 생각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바른정당과의 흡수나 바른정당과의 통합 같은 것들이 논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하태경 그 최고위원이라든가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건 좀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칙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말했어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행동했어도 지금하고 사정이 달라졌다면 사정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죠. 명분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명분 쌓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홍준표 대표 목소리 한번 더 들어볼까요? 대통령께서도 법정에서 정치적으로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 내 새끼들 좀 풀어달라. 어떻게 법정에서 대통령과 수석, 대통령과 장관이 네가 했냐 내가 했냐 따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을 지낸 분 그리고 장관 수석하고 법정에 앉아갖고 내가 그렇게 시켰나요? 이렇게 질문이 오갈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 부분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박 전 대통령 등에 칼 꽂을 수 없다고 했던 발언 4개월 만에 말 바꾸면서 이제 출당시켜야 된다. 그 말 바뀐 그 사정이 바로 저 말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노영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제 그 말이 맞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 동물이 이제 만약에 다쳤어요. 근데 우리가 그 동물을 살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오히려 그 주인은 동물이 아픈 것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총으로 쏴서 아예 숨을 끊어버리는 정책을 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앉아서 잡범처럼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망가져가는 것을 난 두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도 같이 망가질 수 있다. 네. 이런 위기감이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형법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킴으로써 이분이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그분을 명예롭게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본인이 얻을 이익도 얻고 그리고 또 친박계로부터의 그런 그 지원이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어제 홍준표 대표가 했던 발언들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네. 어제 토크 콘서트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지낸 분이 장관하고 수석하고 법정에 앉아갖고 내가 그렇게 시켰나요? 라고 되물을 수 있겠냐.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 문재인 정부의 이런 탄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에 관해서는 좀 더 고심을 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발언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앞부분, 방금 보셨던 부분과 좀 약간 결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약간 출당 조치를 안 하는 듯한 그것도 발언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사실 대구 민심을 직접 들어보니까 사실 이렇게 출당 조치를 하겠다라고 딱 단언할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좀 뒷수습이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구 민심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약간 간을 보는 듯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을 또 던진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홍준표 대표 머릿속에는 이런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그렇죠. 그런 게 더 절박할 겁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도 그래서 꺼내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 자유한국당 내에 남아있는 친박계 분위기일 것 같아요. 이 반발 어떻게 좀 다잡을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유석춘 혁신위원장은요, 그 전에 이런 얘기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에서 일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는 것은 시체 칼질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출당 조치는 좀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사실 후폭풍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최고위원, 지도부 내에서도 약간의 그런 균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해 최고위원이 이틀 전에 광복절 그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해서요, 장대비 속에서 이런 말을 좀 꺼내기도 했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태극기를 들면은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태극기보다 촛불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촛불을 들면 영광이고 태극기를 들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것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 빛 속에 우리가 서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쵸?
네, 류호열 최고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약간 편드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오늘 SNS를 살펴보니까 이런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출당 조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는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숫자를 달아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시기적으로 그리고 의미적으로 왜 이런 발언을 했냐. 홍준표 대표가 이런 출당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느냐라고 되묻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발언을 홍준표 대표가 어제 하기 전까지 지도부와 어떤 공감대도 쌓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당론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자, 류호열 최고위원 그동안 여자 홍준표다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홍준표 대표랑 굉장히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만큼은 이렇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 이거 모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까지 대구에서 직접 출당 문제 꺼내 들었다면 작정하고 친박 청산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시간은 그 홍준표 대표의 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10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식의 선고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좀 분위기가 암울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얼마 전에 상향식 공천이 부적절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당 내부에서 또 내년에 지방선거를 두고는 결국 당대표의 힘이 제일 세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친박 세력도 지금이야 당장은 뭐 반발하는 듯 하겠지만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그냥 딱 먼저 칼을 꺼내 들고 이런 식의 내가 그 방향을 제시했으니 따라와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만 내가 끌어안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런데 이현수 기자. 네. 친박계가 빠진 자유한국당을 논의할 수 있을지. 더더군다나 자유한국당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텃밭인 TK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분석인데 이 TK에 대한 민심의 이반도 예상 좀 우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홍 대표가 TK와 특히 대구에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해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별을 하기 위해서 도리어 더 TK에 공을 들인다. 뭐 TK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어져도 뭔가 정치적인 인물이 필요할 텐데 그 인물에 본인이 하겠다, 그 역할을 하겠다라면서 대구에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어제 그 공개 행보, 본격적인 행보의 첫 발을 서문시장에서 떼기도 했는데요. 서문시장 상인들의 반응 여러분들이 보시고 홍 대표가 과연 대안으로 적절할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홍준표 대표 인기 좋네요. 자,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일주일 만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강병규 기자, 출석할 때 모습 봤더니 옷이 또 그새 바뀐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옅은 회색 정장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나왔는데 처음 보는 옷이었죠? 네, 처음 보는 옷이고요. 지금까지 구치소 복역 중에 총 3번 옷을 갈아입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단 수감번호라든지 이런 걸 가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오른쪽이 예전에 입었던 옷이고요. 왼쪽이 오늘 출석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좀 약간 살도 빠진 것 같죠. 최순실 씨의 경우에도 같이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오늘은 남색 외투를 입고 나와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 다 옷차림도 옷차림이지만 처음 출석했을 때보다 좀 많이 표정이 어두워지고 많이 살도 빠지고 약간 여윈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노영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정치권에 입문해서부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최순실 씨가 옷을 직접 챙겨줬을 텐데 저 옷 누가 챙겨줄까요? 저 옷을 누가 챙겨주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미결수용제 사복 착용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소지품은 옷 한 점을 보관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보관은 네, 한 벌에 딱 정해져 그러니까 있군요. 종류별로 한 점이고 셔츠 같은 건 2점 정도까지인데 네. 이제 만약에 옷을 바꿔 입고 왔다면 변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바꿔줬을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서로 간에 조금 그 교감이 있던 것들이 많이 옅어진 것 같고 특히 25일 날
우리 그 29일, 그렇죠. 이재영 그 부회장에 대해서 공판을 앞두고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가운데 또 불편할 얘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 표지석이 또 낙서로 또 흐트러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오늘 새벽 2시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 기념비석에 지금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표지석이. 그런데 여기 욕설이 적힌 낙서가 적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황급히 저 표지석을 좀 덮어놨는데요. 사실 이 비석하면은 지난 8일에도 그렇죠. 낙서 때문에 한번 곤혹을 치른 적이 있고, 당시에 CCTV가 없어서 용의자를 특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애로사항도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지우자마자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경찰이 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정치적 의견이 다를지라도 또 역사적 평가가 다를지라도 저렇게 함부로 훼손하면 공용물 훼손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